오늘 이제 철사 푸른 걸 가지고 이렇게 푸른 요 철사로 이 단풍나무에 이제 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철사를 한 개 골라내서 요 끝부분은 이제 너무 휘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철사 가위로 이렇게 조금 펴 가지고 하고, 자 이걸로 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지금 단풍 씨앗을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직파라 그러죠. 화분에 바로 뿌렸는데 이거 두 개가 밑에서 붙었습니다. 저거들끼리 원래는 따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크면서 붙었어요. 이게 이제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식해서 이렇게 두면은 밑에서 붙어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고, 오늘 요걸로 이렇게 붙어 가지고 쌍간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이 부분이 아주 딱 야무치게 붙었어요. 그래서 쌍간형 무늬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나오나? 이렇게 해서 봅시다. 일단 철사를 한 개 꼽아 가지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걸거치니까 이게 많이 걸거치네요. 그래서 요 놈을 철사를 감아 가지고 잡발티 놓고 해야 되겠어요. 귀찮아서 안 되겠네. 자, 요 정도로 나오네요. 요걸 일단 열로 제끼 놓고, 이렇게. 자, 이래가지고 철사를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거 왼손잡이로 해야 되네. 잘 안 보이니까. 자, 철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줄만 감을 거냐, 두 줄로 감을 거냐, 그거는 정법은 없습니다. 또 설명드리는 게, 한 줄로 감으면 철사를 두꺼운 걸 써야 돼요. 그러면은 수피가 약한 그 나무들은 그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수피가 벗겨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두 개, 적게 감은 게 두 개고, 많이 감은 거는 세 개를, 무조건 세 개를 올라갑니다. 그게 나무가 손상이 적게 가요. 철사가 적당한 굵기가 없네. 그러면 그냥 이걸 해볼게요. 보통 그 길이에, 가물 길이에 1.5배를 하는데, 그거는, 그 길이는 편차가 나오는 이유가, 요 각을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길이가 편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꼭 1.5배라는 대충해서 1.5배지 두 배를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뭐 감는 분에 따라서 다르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굳이 막 조금 더 길이를 더 해가지고,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철사끼리 붙였어요. 두 개를. 근데 붙일 때와 안 붙일 때가 차이가 있어요. 내 기준은 이렇게 철사를 두 개를 날라리 붙여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70%나 60% 이상 완성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처음 감을 때는 배양목일 때는 가운데다 감아요. 자,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가운데를 이렇게 감아요. 그건 그렇게 감았을 때와 요렇게 감았을 때 차이점이, 요걸 꺾을 때, 요 가운데다 감으면 꺾을 때 부러지는 게 좀 덜해요. 일종의 봉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한 군데 모아서 감으면 요 가운데 공간이 뜨면서 부러지는데, 분산을 시키면 잘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철사를 감을 때는 그냥 수영을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 가운데다 감아요. 안 붙입니다, 철사를.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촬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안 붙이고 띄어서 감으면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또 풀 때, 철사를 풀 때 이제 바짝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제 사실은 풀기가, 그 살이 차 나와버리면 풀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요 부분에 이제 어느 거를 쓸 거냐. 요게 일지거든요. 요 놈이 일지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지를 지금 요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요 뒤쪽에. 요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그 기준은 본인이 정하면 되는데, 이제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생지거든요. 대생지라는 게 양쪽으로 마주보고 나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제거해야 될 가지입니다. 근데 완성목이 된 이후에는 이거 제거해야 될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완성목이 아니고 배양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가지를 꺾을 때 처음에 이쪽을 이렇게 곡을 주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놈이 왜곡지가 되죠. 바깥외자, 바깥쪽으로 오게. 요 고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요 고개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요 두 개 한 개에서도 바깥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이 갈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요 나무 전체에 나중에 완성목이 되었을 때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목이 돼서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완성목이 되고 난 다음에 가지 하나를 제거하려면은 못 쓰는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가지는 완성목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거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철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 개 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개를 더 감을 거냐, 두 개에서 수도할 거냐, 이거는 이 나무를 한번 꺾어 봐야 됩니다. 요렇게 꺾어 보죠. 요렇게. 꺾어 보서 손을 딱 넣으면 돌아옵니다. 그럼 철사가 약하다는 거죠. 요렇게 가서 스톱이 돼야 돼요. 손을 넣어도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넣으면 돌아오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 개 더 감아야 돼요. 자, 요 긴 놈으로 한 개 더 감아 보겠습니다. 제거해야 될 가지를 이제 계속 내가 강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재배목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최초의 철사를 감을 때, 이 나무의 최초의 철사를 감을 때 제거해야 될 가지를 제거를 해주고 키울 가지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나중에 완성목이 됐을 때 수행이 처음 철사를 감을 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거해야 될 가지를 제거하고 키워야 될 가지를 선별을 하는 게 이제 그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재에 눈이 뜨이게 되면, 이 영상을 다 보고 수행을 알게 되면, 나무를 딱 보면은 완성목이라고 나왔는데 보면은, 아, 저거는 제거해야 될 가지인데 제거를 안 했는데 안 한 상태에서 완성목을 만들었다. 근데 제거해야 될 가지를 남겨놓고 완성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기술이 안 되든가, 두 번째 그 가지를 제거했을 때 나무 전체의 수행이 흐트러진다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은 제거해야 될 가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실력이 나와요. 어느 거를 제거해야 되고 어느 거를 키워야 되느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기술이 안 되는 분이 나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가지를 그대로 살려서 수행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거해야 될 가지를 제거를 안 하고 완성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딱 보면은, 아, 이 양반은 처음에 만들 때 실력이 안 되구나. 그 나무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대충 그런 분들이 보시면 집에서 혼자 오래 하신 분,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분재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안 간 분들, 그런 분이 많은데, 첫째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이 수영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10년 후에 그림이 처음에 지금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그림이 안 나와요. 어제 한 개 찍다가 말았는데, 어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어 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한 개, 이제 곡을 한 개 감았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엉성해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밥이 차고 이렇게 이제 넓게 되겠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간격이 없어져요. 나중에 공간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질 거니까 나중에 결국 붙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은 요러는데 나중에 여기 밥이 차면 요렇게 벌어지겠죠. 요렇게 이렇게 넓어져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게 처음 만들 때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림이 지금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지금 밥을 채워버리면 나중에 완성목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곡을 보시면 이제 스프링 곡은 없어요.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지금 넘어갔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나중에 완성목이 됐을 그림이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자세히 좀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 첫 번째 곡은 보통 이렇게 꺾어요. 한번 꺾어주고 안 꺾어도 되는데 꺾어주는 게 이제 운치가 있죠.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스프링 곡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제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프링 곡 만든 사람은 무조건 기술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래도 분재를 좀 했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곡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어제 영상을 찍어 놓고 지금 못 읽고, 그래서 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 요 뒤에 새까만 거 요 커튼 이제 했는데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오늘 하고 다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뭐 나야 좋지만 이제 보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좀 깔끔하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2개 가지고 스톱이 안 돼 가지고 이제 3개를 한 개 더 감아서 3개가 됐죠. 이렇게 철사가 3개가 됐어요. 자, 이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었을 때 이렇게 쭉 꺾었는데 이제 스톱이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스톱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는 더 이제 철사가 이제 안 될 겁니다. 이게. 자, 어느 정도는 되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카메라를. 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뭐 어느 분이 놀러 와가지고 내가 요 곡 넣는 걸 보고 하는 말씀이 뭐 손만 가면, 내 손만 가면은 나무가 꼬꾸라지네 그러더라고. 근데 꼬꾸라지게 만드니까 꼬꾸라지겠죠.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위에는 아직 직선입니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꺾었거든요. 이렇게 꺾었는데 이 가지가 이쪽을 갈 겁니다. 이쪽 방향을 갈 건데 이쪽을 한번 꺾어 놓고 여기서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꺾고 다시 여기서 이쪽을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와야겠죠. 요놈이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지금은 좀 과도하게 곡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나무가 커지면 이제 나무 몸통이 두꺼워지면 곡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겉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꺾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직선인데, 자, 요렇게 보면은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잡고, 요 놈이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면부를 이제 지금부터는 보고 곡을 잡아야 돼요. 전면부를 본다는 건 이게 전면이 될 건데, 요거 전면을, 이쪽 면을 전면을 잡았을 때 이 가지를 어디로 보낼 거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또 툭 튀어놓은 이런 거는 뭐 보기 싫으니까 잘라버리고, 뭐 이것도 잘라보고, 이거는 뭐 그냥 나눠보고. 지금 이제
요 가지가 일지가 돼야 돼요. 요 가지를 일지를 만드는 게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부터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이 수행 나무 전체가. 그 저거를 어디로 보낼 거냐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결론은 요 상태에서 이 가지가 이쪽을 나와야 돼요. 요렇게. 이 가지가 이쪽을 뻗게 할 겁니다. 요 공간을 이제 커버할 거죠, 이 가지가. 그러면, 한번 갔다가 와야 돼요, 이게. 자, 이제 이게 이지가 되겠죠. 요 놈이. 요게 일지가 되고. 요 위에는 이제 가는 철사로 그걸 좀 더, 철사를 조금 더 감아야 됩니다.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철사를 이렇게 빠리를 틀어 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이렇게 대충 맞춰가 잘라 버립니다. 그럼 그 기립밭이라 그러죠. 똥가리가 많이 나와요. 한 10cm도 나오고 한데, 철사 소모는 뭐 조금 들어가겠지만 실제 뭐 그렇게 소모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맞춰서 길이를 맞춰 가지고 잘라 버리거든요. 자, 여기에 가는 철사를 뗐는데, 이게 보입니까? 요거 방금 감은 철사고, 끝부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돌아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지의 방향만 잡아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더 채우고 가지를 더 벌리고 해서 모양을 이제 잡아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방향을 고글러서 잡아주는 게 이제 지금은 목적이죠. 보통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완성목이 되려면 철사를 우리가 3번 정도는 풀었다가 감아서 합니다. 뭐 한 번 가지고는 뭐 나무가 좋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한 번 감았던 거 풀면은 이제 약간 다시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사 감은 모양대로 서 있질 안 하고 뭐 구부러졌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느낌들. 지금 요 부분에 요 부분이 가지가 3개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 개를 잘라내야 돼요. 예, 이제 한 장소에서 2개가 올라온 쌍향지이기 때문에 한 개 잘라내야 되니까 이게 3개네요. 한 개 잘라버립시다. 2개만 만들고 됐습니다. 2개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조그는 거 한 개만 더 감으면 되겠네요. 요놈.
지금, 자, 다시 결정할게요. 요걸 보시면, 요게 일지 잡았는데, 요 놈을, 이지가 더 큽니다. 지금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지를 잡고 요걸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완성목이 되고 난 다음에, 요 일지를 없애려면 없애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지보다 일지가 가늘거든요. 그래서 굵은 쪽 이지를 요걸 일지를 자르고 이지를 일지로 만들고 완성목을 하는 게 정석인 거죠.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요 일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완성목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일지가 없어도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얼마든지 요 가지를 이제 가지로 그 밥을 채워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충분히 밥은 채워서 이 딱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내려가지고, 요걸 이제 감아내야겠죠. 자, 여기서 이걸 움직일 때, 이 모양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주간이라 그러죠. 주간 모양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사가 조금 짧네요. 뭐 짧아도 짧은 데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보조관이라서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동일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부분을 이걸로 나중에 조금 한 개 넣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간이면서 여기를 보완해 주는 거죠. 이 공간을. 이렇게 이제 이거 문인목인데 쌍간형 문인목 이렇게 됐죠. 뭐 사실은 그걸 넣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는데, 이 단풍이 어린 묘목이 잘 안 부러져요. 근데 부러질 땐 또 사정없이 부러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과도하게 극곡을 넣는 이유가 나무가 커지면서 곡이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과도하게 곡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볼게요. 자, 이 밑에 부분이고, 요렇게. 여태까지 제가 곡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목을 한번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완성목이 되기 전에 이제 다 가져가요. 와서 가져갑니다.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 보통 그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철사를 감아 가지고 파는 이 이제 소제목이라 하거든요. 소제목인데 이제 이걸 가져가서 한 3년 정도 키워 가지고 이제 배양을 자기들이 키워요. 철사 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굵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일 밑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밑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요거보다 적어요. 이게 네임펜이거든요. 뭐 한 네임펜이 한 8mm 되고 이게 한 6mm, 7mm 좀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밑에 여기가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한 10mm, 15mm에서 20mm 정도 되게 그 나무를 키는 안 키웁니다. 여기서 키는 안 키우고 이제 도장지를 뽑아 올리는 이유가 요 빵을 키우기 밑에를 굵게 하기 위해서 위를 이제 키를 키웠다가 다 잘라내요. 그게 이제 희생지를 하죠. 자, 희생지와 도장지의 차이점은 도장지는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튀어나오는 거, 희생지는 내가 이 나무에 빵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위에를 키우는 거, 이게 차이가 있는데 밑에 여기 빵을 키우기 위해서 요 위에 희생지를 키워 올렸다가 여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굵어지고 이 단풍나무가 이제 지금은 녹색이죠. 여기가 녹색인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연회색으로 바뀌죠. 아주 연한 회색 하면서 숲이가 약간 갈라져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요 굵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뎅 굵기 뭐 한 2mm, 20mm 정도, 2mm가 아니고 그러니까 2cm죠. 정도 굵어지면 이 나무가 이제 요 위에 도장지를 희생지 도장지 잘라내고 키는 여기서 요 정도에서 스톱을 시켜요. 밥을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받고 밥을 이렇게 요런 걸 다 받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동그랗게 우산 모양이라 하죠. 삭감 모양 이렇게 딱 하고 여기는 여기도 많이 안 키워요. 몇 개만 여기 잎을 답니다. 여기는 잎을 많이 달 필요가 없어요. 많이 달면은 전체 수행이 시선이 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 정도 잎 개수만 한 5개만 달면 돼요. 이게 많이 달게 돼서 여기에 시선이 가면 위에가 죽게 돼요. 나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림이 여기로 시선이 안 가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니까 이거는 앙증맞게 조그맣게 주고 요 위에 이제 삭감 모양으로 모자라고 하죠. 모자를 씌워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위에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져가신 분들은 밑에 이 빵을 키워요. 요거를 굵게 하기 위해서 아마 주로 보면은 화분을 뽑아 가지고 땅에 박든가 안 그러면 퇴비나 그 영양제를 엄청나게 써요. 뭐 오키시베론 같은 경우에 500ml 한 병에 한 2, 3만원 해요. 뭐 그런 걸로 막 치고 하면 이제 엄청 효과는 있죠. 자, 이렇게 완성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철사고 한번 감아 봤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그만하겠습니다.